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운전자가 지금 1차선으로 주행하고 있는데요. 상대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이 사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한 갤러포 승용차와 마주오던 자동차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인데요. 화면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갤러포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이유가 승합차가 급차선 변경을 하고 있었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갤러포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되지는 않고 일반적인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사고 원인은 그 1차적 사고가 났을 때 그 끼어든 차에 대해서 과실 약 70% 정도 물을 수가 있겠고요. 불가항력적으로 그 중앙선을 넘었지만 그 차량에 대해서도 30% 정도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피해차에 대해서는 그 양 차량이 7대 3의 비율로 그 보상을 하셔야 합니다. 네, 7대 3의 비율로 보상이 되는군요. 그렇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의 주요 원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이 사고처럼 다른 불법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게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과속으로 인해서 급거부를 꺾지 못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저 직행하고 있던 마주오던 차량에도 과실을 물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피항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중앙선 침범한 차량이 100% 과실로 적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0%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고 영상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앞에서 먼저 사고가 난 걸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게 된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인데요. 네, 대부분 중앙선 침범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이 어떤가요? 예, 아까 조금 전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중앙선 침범 사고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중과실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험에 가입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었어도 처벌되는 그런 사고이고요. 처벌 내용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나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고가 그렇지만 인명과 직결되는 사고인 만큼 처벌도 강력한 것 같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지난 2008년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에서는요. 88 고속도로의 중앙선 침범 예방을 통한 사망사고 제로화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잦은 그런 지점에 그 차로 안전봉, 규제봉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노면 요철을 설치한다든지 그 돌출 타선을 설치해서 그 사고가 연평균 23건 정도가 났었는데 그거를 2건으로 급감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이와 더불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시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3건에서 2건으로 예방한다면 예방할 수도 있는 경우인데요. 중앙선 침범의 무서움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사례 만나보겠습니다. 네, 운전자가 골목길을 달리고 있는데요. 학교 주변으로 접어들었는데 그만 갑자기 길을 건너는 어린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네, 이 사고는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 통상 스쿨존이라고 부르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부터 반경 300m의 구역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구역에서는 차량은 30km 이하의 속도로 안전하게 주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 사고는 차량이 어떤 운행 도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주차된 차 때문에 약간 시야가 가릴 수 있었는데요.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을 잘 못 보고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인데요. 이럴 경우 어린이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여기가 스쿨존 내의 사고이고 보다 어린이를 두텁게 보호해야 할 구역이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과실 책임을 묻기는 힘들고요. 차량에서 모든 보상을 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가 상식적으로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곳인데요. 이런 곳에서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나요? 예,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약 14,000개 정도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2건 정도 발생해서 연간 700~800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로 어린이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10명 안팎 정도 잃고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제 경찰에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도 하고요. 네. 또 속도를 30km 미만으로 제한하고 또 주정차를 금지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이 제한 속도가 30km로 정해져 있는데 지키는 운전자가 별로 없나요? 예, 말씀하셨듯이 30km 미만으로 주행을 하셔야 하는데 어린이가 없거나 또 한산한 시간대에는 이를 지키는 운전자가 많지 않습니다. 운전자들은 꼭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도 이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하고 친 사고인데요. 그럼 다시 한번 영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자가 골목길을 달리고 있는데 정말 주변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어린이들에게 자동차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이 화면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그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을 좀 확충해야 할 텐데요. 지금 이 사고와 같이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주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보강하는 게 좋을 테고요. 네. 학교나 가정에서 어린이들이 통상 도로에 나오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사망 원인 1위가 교통사고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어린이의 안전은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스쿨존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주택가에는 서행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요즘 야간인데요. 제법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인데 좌회전 신호를 받은 택시가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고입니다. 네, 먼저 어떤 사고인지 설명해 주세요.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하고 정상 신호에 좌회전하던 택시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과실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정상적으로 오던 택시엔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이른 차량이 어떤 일반 과실로 보여지기 때문에 택시의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른 차량이 만약에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종합보험에 어떤 자기 신체 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요. 네. 현재 이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대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륜 차량도 의무보험은 당연히 가입해야 되고요. 종합보험 같은 경우도 가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 정말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 오토바이와 자동차 사고 참 빈번한데 오토바이가 주변에 있을 때 자동차 운전자들은 어떤 주의를 해야 할까요? 가장 상책은 오토바이를 피해서 운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은 우선 추월해서 먼저 앞서가는 것이 오토바이와의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토바이와 주의에 두지 않는 거,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고는 야간에 일어나서 더 위험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심야 사고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고율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초저녁부터 밤 한 10시 정도 그 사이가 사고율이 가장 많습니다. 그때 사고율이 가장 많은 이유는 이 초저녁에 전조등 켜는 거를 깜빡 잊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6시 이후 좀 어두컴컴해지면은 반드시 전조등을 켜는 습관을 기르셔야겠습니다. 반드시 어두워지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등을 켜셔야 되고요. 가능한 한 차량 보면 요즘에는 오토가 다 있거든요. 자동으로 전조등 조절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오토 자동으로 해놓으면은 별도의 어떤 조작 없이도 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자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군요. 네, 초저녁 사고가 야밤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요.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직진했던 것이 사고 원인이죠. 오토바이 사고는 차량과 다르게 사망사고로 직결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더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망자가 최근 연평균 13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원인으로는 과속과 음주운전이 46%가 된다고 하는데요. 도로는 생명이 달리는 곳입니다. 이 점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의 표어는 때론 마음의 여유가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과속 운전, 때로는 생명을 과속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항상 서해 운전하시고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